자, 거기 그 기울기와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직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 꼴이죠.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를 얘기하는데 1차 함수식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1번이 이제 뭐냐면 기울기와 바로 이 a 값과 이게 y절편에 주어진 경우죠. 뭐 너무 쉬워서 따로 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1이다라고 하면 y는 3x 플러스 1 그냥 바로 기울기 자리와 y절편 자리에 그대로 숫자 넣어버리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태영 씨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내겠어? 항상 그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러잖아. 자기가 모르는 것만 되잖아. 선생님들, 본인들이 잘 모르거나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만 시험 문제로 막 내잖아. 그치? 자, 거기다가 2번 보세요. 이게 중학교랑 살짝 다른 건데,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기울기가 3이고, 3, 그 다음에 뭐 1,5를 지난다. 뭐 이렇게 하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어요.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b구나.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1,5구나. 그럼 대입. 5는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b. 그래서 b가 2구나. 라는 거 찾아갖고 이렇게 대입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풀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방에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처리해요. y 빼기 y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3 앞에 줬고 x 빼기 x 좌표. 자, 다시 y 빼기 y 좌표, 지나는 점의 y 좌표 1 빼기, 여기 만약 마이너스 오면 여기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y 빼기 y 좌표, x 빼기 x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는 앞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요거 정리만 해주시면 아까 그 식이랑 똑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손이 굵어요. 편해요, 이게.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y 빼기 y 좌표, 기울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요것만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편리해요. 자, 그래서 거기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1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4번 유형에 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값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거기 임의로 선생님 문제 아무거나 하나 풀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mx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m의 값에 관계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m의 아니요, 이 m은 그래, 여기서 m은 기울기긴 하네. 마이너스 m이 기울기긴 하니까. 쌤이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닌데. 또 다른 거.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게 무슨 표현이야? m의 값에 관계없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항상 지나는 점. 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쌤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참고로, 앞쪽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어요. 거기 할 때, 나머지 정리 파트가 항등식이라고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건, m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 식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녀석을 구하라는 얘기야. 같은 표현이 되게 많아. m의 값에 관계없이, 아니면 임의의 m의 값에, 임의의 m의 값에 대해서도,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지? 어떠한 m의 값에 상관없이, 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다 m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몽땅 다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mx, 그다음 요거 먼저 넘길게요. 마이너스 2m, 그다음 원래 y는 있었죠?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자,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거 묶어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일부러 괄호 칠게요. 괄호 안 쳐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m에 대해서 m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얘가 어떠한 m에 대해서도 이게 식이 항상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돼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 2, 얘가 0 되는 y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답해 주시면 우리가 즉 2,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요 녀석의 좌표값은 얘가 m이 어떤 값이 되든 간에 항상 지나게 돼, 이 그래프는. 실제로 얘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와. 2,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어디냐면 뭐 여기쯤 되죠, 그죠? 여기쯤 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와 얘가 만나도록 하는 그런 n값을 구하시오. n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랑 만나게 하려면 직선으로 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직선과 이 녀석이 1,4분면에서 만나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날 요점 지날 때지. 요점 지나는 것과 요점 지나는 요 사이에서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1,4분면에서 만나게 된다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보게 될 거야. 그치?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래서 그때 요 녀석의 기울기와 요 녀석의 기울기 사이에 존재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기울기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언급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게 나오면. 자, 어쨌거나 저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4페이지 넘겨보세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축에 평행하다는 거는 축은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x축과 y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 그럼 x축에 평행하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축에 평행한 녀석은 기본적인 모양이 y는 k꼴입니다. y는 k꼴.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y는 5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녀석이 되겠죠. 얘네들은 뭐 여기에 1이라고 한다면 x는 1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 위에 있는 직선들은 전부 다 딴 건 모르겠고 x의 좌표는 무조건 다 1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들은 y축에 평행하면 x 이꼴 k,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하면 y 이꼴 k. 항상 이런 직선의 방정식 모양을 띠게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 내용이 되겠죠. 자, 거기 뭐 문제 하나만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7,8을 지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을 지나고 뭐라고 했냐면 y축의 이번에 수직이라고 했어요. y축이 수직이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y축이지. 우리 지금 평행한 것만 배웠는데 이게 y축이란 말이야. 그럼 얘한테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x축과 평행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y는 k꼴 이렇게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고 점의 좌표를 잘못 찍었네. 마이너스 7, x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7, 여기 마이너스 8. 그러면 가로로 가로선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 y 값이 마이너스 8인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y축에 수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도 어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 평행만 지금 얘기했지만 아시겠지? 좋습니다. 확실히 월요일이 힘들죠? 네? 네, 모의고사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그 누적된 건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수학 나올 건데 보통 자는 애들이 많죠.
많이들 주무셔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모의고사 본 적 있나요? 아직 처음이죠? 너희는 안 봐? 3월에 봤어. 시간 엄청 길지? 시간이 엄청 길어갖고. 다 8시에 막 5시까지. 네, 맞아요. 그 과목 하는데, 수학만 보면 30문제가 100분 주잖아요. 네. 30문제 100분 줘요. 그게 형식이 완전히 저기 수능 형식이랑 똑같아. 수능이 실제로 그렇게 시험 봐요. 그래갖고, 뭐, 한 반 정도는 주무시더라고요. 반 정도 주무시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주무시는 애들도 있고. 자, 155페이지 봅시다. 네, 여러분 첫 모의고사 보니까 한번 보시고, 네, 뭐, 네네. 저게 일반적이죠. 다 찍고 주무시는. 네. 근데 선생님은 진짜 좀 그런 게, 아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이게 열심히 선생님도 가르쳐 주고 막, 알려주고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그 내가 배운 게 혹시 뭐가 나오나 한번 좀 풀어볼, 아니야. 그 첫 페이지 진짜 완전히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첫 페이지부터 한 14번까지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되게 쉽다고.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고3 애들도 틀리면 선생님 개 난리를 쳐. 아니, 어떻게 첫 페이지에서 문제 틀리냐고. 서술형도 있어요? 없어요. 올 객관식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주관식은 다 단답형이에요. 참고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단답형 답들은 분수답이 나올 수 없어요. 소수값도 나올 수 없어요. 다 정수들만 나오고요. 그냥 자연수만 나와요. 마이너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찍으실 때 참고하세요. 음수도 없어요? 음수도 없어요. 쌤 예전에 가르쳤던 그 목동에서 가르쳤던 친구가 평소에 막 3등급, 4등급 수학이 나오던 애인데, 당일날, 야, 그 답이 30번인 건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답이 5였나 7이었나 그랬는데, 그걸 찍어서 맞았어. 와, 그래서 이게 2등급 나왔어. 그래갖고 자기 평소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더 좋은 대학교 왔어요. 수학 2등급 나 이과였거든. 와, 그래가지고, 우와, 너는 여자였는데, 너는 진짜 평생 쓸 행운 다 썼다고. 선생님 막 그랬는데. 자, 좋습니다. 거기 페이지 155페이지에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잠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지난다. 한번 뭐 문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제일 먼저 아까 우리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쉽게 했죠. 그죠? 그거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한 점 아는 거야. 그럼 이제 뭘 모르냐? 기울기만 몰라.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의 원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럼 x의 증가량은 어떻게 구하냐? x 값에서 x 값 빼면 돼요. 그다음 y의 증가량, y 값에서 y 값 빼면 돼요. 나는 앞에서 뒤에 거 빼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라는 건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녀석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x의 증가량은 1, 앞에 거에서 그냥 뒤에 거 뺄게요. 선생님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요. 그 다음에 5에서 뒤에 거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뺀다. 구호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계산하면 9가 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한다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 x좌표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데 y좌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순서를 지켜줘. 앞에서 거 뒤에 거 뺀다. 또는 x좌표 y좌표 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다. 이렇게 순서 맞춰주시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9니까 우리는 일단 y 빼기 아무 점으로 해도 돼요. 얘로 하는 게 양수니까 편하니까 y 빼기 y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9 x 빼기 x좌표.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쉽죠? 하시면서 익숙해지게 잘 익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제 마지막 형식인데요. 마지막 종류인데 총 따지고 보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게 마지막 건데 왜냐면 x절편이 주어지거나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주어지면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돼요.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좌표에 뭐가 0이에요? y좌표가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게 되면 얘가 없어진다고? 그럼 남는 거는 a분의 x는 1. 그럼 양변에 a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x는 a. 이렇게 된다고. 즉, y 대신에 0을 넣으면 a가 나올 수 있게 식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야. 공식처럼 외우시면 되겠지. 그지? 아니면, 봐봐. 이걸 굳이 뭐 이렇게 x절편, y절편에서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랑 똑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라고 쳐보자. 그럼 x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얘는 1,0을 지나고, 얘는 0,2를 지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저 방식으로 똑같이 구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굳이 이 녀석을 뭐 공식을 외워서 1분의 x, 2분의 y는 1.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라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하겠죠. 공식을 외우시면. 왠지 공식 외우는 거 더럽게 싫어하지. 좀 외워라, 이게 여기 공식 많이 나오는 거 외워야 돼. 외울 거는 좀. 나중에 원방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앞에 공식 계속 줄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좀 두 가지 형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이 주어졌을 때와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요. 좀 이따 문제 푸시면서 하나 익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활용 문제들은 문제를 직접 하나씩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쌤이 거의 몇 번이냐면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거기 문제 좀. 이게 뭐, 문제, 이제, 쉽게 푸는 방법도 따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자,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이 세 점이 다 존재해야 돼. 한 직선 위에, 띵띵띵,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가운데, 문자로 되어 있는 얘 빼고 얘네 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점 두 개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치?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only one이야. 한 개밖에 없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도 지나야 되니까 거기다 대입해주면 A가 구해지겠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는 안 풀고 이렇게 많이 풀죠. 어떻게 푸냐면 봐봐. 이게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세 점이 있으려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부터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즉 기울기와 여기서 이렇게 x의 증가량, 여기까지의 기울기, 즉 y의 증가량, 이건 똑같아야 돼.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기울기도 다 똑같다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 할 거냐면 숫자가 나온 녀석 있죠, 요거. 그럼 요거의 기울기 구해보면 마이너스 2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3 빼기 6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구해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1 빼기 3 1 더하기 3 분의 a 마이너스 6 얘가 이렇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한 직선에 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얘 1분의 마이너스 3인가요? 1분의 마이너스 3 여기는 4분의 a 마이너스 6 1은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으니까 a 마이너스 6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기울기가 서로 같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거기 문제들이 다 그런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이건 무슨 문제냐면, 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죠, 거기에.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2번 유형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13번 유형 중에 그 위에 1번만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직선 x는 삼각형의 넓이야, 보통 이거. 직선의 방정식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일 때, 뭐, 거기 미정계수를 구하여라. 보통 이런 문제죠. 거기 문제도 딱 전형적으로 그런 문제죠. x 더하기 a분의 y가 1일 때 이 녀석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녀석을 이렇게 두게 되면 또는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우리 x절편, y절편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x절편이 1이고 1, 그 다음에 y절편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건이 있나요? 양수라고 돼 있네요. 양수기 때문에 a가 뭐 여기 있겠죠. y절편은 바로 a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쭉 잇게 되면 이때 요 y축과 x축과 요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요 녀석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문제에 주어졌냐면 6이래요. 얘가 6이래요. 그러면 얘가 얼마야 되겠어? 여기 a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a가 12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10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 풀 때는 졸라 쉬운 것 같은데 내가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렵죠? 좋습니다. 자, 거기 보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위치관계. 직선의 방정식 할 게 좀 많은데 이게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오케이. 이게 직선의 이제 방정식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멈춰가지고 여러분들이 159페이지까지만 일단 우리 먼저 요거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다 마무리 안 된 친구들은 그거 하시고, 그다음 159페이지까지 직선의 방정식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